의정부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재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 구성을 의정부시에 제안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청년 중심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청년 정책팀을 확대하고 관련 부서도 신설했습니다.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시설 재배 농가들도 울상입니다. 비료값도 치솟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타격이 큽니다. 의정부시 의회가 정부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난방비 긴급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재정적 방안과 함께 세심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시민단체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재정사업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네, 시민단체는 재정 방식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재정 사업을 바탕으로 한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워킹그룹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3일까지 의정부시와 지역 시민단체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재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전면 재건축이 아닌 시설 수선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사업비를 줄여 재정 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지역 시민단체는 결국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만 1,700억 원. 시설이 너무 낡아 수선을 해도 재건축에 버금가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논의가 유의미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많이 풀렸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토비 지원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재정 방식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의정부시에 제안했습니다. 워킹그룹이 재정 방식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TF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 방식 추진 계획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가능성 문제를 기초적으로 논의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모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6개월이든 이렇게 좀 모색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논의 현장에서 의정부시는 지금까지 워킹그룹이 TF와 같은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워킹그룹에서 나온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 다음 주 중으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직접 전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면세유와 전기료 등 농업용 난방비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네, 가뜩이나 비료값도 치솟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경남 고성의 한 시설하우스. 소확하는 손길은 분주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는 온풍기로 난방을 하는데 전기와 등유 두 가지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올해 농업용 전기료는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오른 상황. 그나마 등유는 정부 면세유여서 저렴하지만 1리터 기준 900원이던 면세유 가격도 올해는 1,3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낮은 온도에 잘 견디는 딸기지만 상품 품질과 생산성을 위해 난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온순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온도가 내려가면 냉해 피해를 입어요. 그럼 냉해 피해를 입으면 그 손해가 난방기를 때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낮 시간에도 하우스 내부는 썰렁한 기온이 감돕니다. 방울토마토 농사를 위해선 항상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면세유 가격이 올라 밤에만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온도도 15도가 아닌 냉해 피해를 입지 않는 최저 유지 온도인 12도로 맞췄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소확량과 횟수는 늘지만 이런 조치가 없으면 겨울철 5개월 동안에만 기존 1,000만 원이던 기름값에서 500만 원 이상을 더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료값과 인건비 상승으로도 힘든 상황에 난방비 폭탄까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원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요게 어떤 식으로든 요게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게 농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죠. 치솟는 난방비로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설 재배 농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의정부시의회가 정부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난방비 긴급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난방비 지원 촉구 성명문을 발표했는데요. 시의회는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2월 난방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재정적 방안과 함께 세심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정부와 경기도뿐 아니라 의정부시에서도 난방비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20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일까지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 시군의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2차분 87억 원도 다음 달 초까지 집행을 완료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도 내 난방비 지원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등 44만 7천여 명입니다. 의정부시가 청년 중심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팀을 확대하고 관련 부서도 신설했는데요. 네, 의정부시 최현미 청년 정책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현미 팀장입니다. 예, 의정부시가 청년들에게 각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의정부시의 청년 인구는 약 9만 7천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청년이 바꾸는 도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 중 하나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의정부시 청년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청년 도시 붐업 프로젝트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어떤 정책이든 청년들이 피부로 실생활에서 체감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계획 내용 궁금합니다. 의정부시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협의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말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공직자를 대표하는 50명의 청춘 입금위를 새롭게 구성해서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복지 문화 확대를 위해서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센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고요.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마음 건강 지원과 청년 1인 가구 응원 박스 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관내 대학과 협력해서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 지원 센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 주거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청년들 삶의 변화에 마중물이 되겠다는 각오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목표들 세우고 계십니까?
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올해는 청년 도시를 위한 붐을 조성하고요. 내년에는 청년 도시로의 도약, 2025년에는 청년 도시로 정착하는 단계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시도해 나간다면 청년이 바꾸는 도시 의정부가 완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최현미 청년정책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2%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전세금 대출 이자를 2% 지원해왔으며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추가로 2% 더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김종석 전 경기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은 재선 경기도 의원과 광명도시공사 사장 등을 지냈는데요. 특히 도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의회 운영위원장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수석 부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장으로서 행정과 정무를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은 앞으로 2년간 경기도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